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있을 당시 후보자의 딸에게 준 장학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제 오전 8시 반쯤부터 검찰은 부산시청을 비롯해 부산의료원, 부산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포렌식하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있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사제로 장학금을 준 점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이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원 학사 자료를 포함해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입학과 저기 하는 데는 입학과 학생과 장학금 관련 그다음에 이제 학사과 이런 데겠죠. 부산시에선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가운데 하나인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열린 회의 내용을 보면 부산의료원장 응모 자격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나중에 바꿔나가기로 한 뒤 응모 자격은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6월 19일 응모자 3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94.6점을 받은 노환중, 83.4점을 받은 다른 응모자 등 2명을 부산의료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오고돈 시장은 노환중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시내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었는데요. 이 용의자는 숨진 부부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해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부산 대연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성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옆에 숨어있던 남자는 잠시 뒤 식당으로 들어가고 2시간 뒤 식당 건물 쪽문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남자가 떠난 지 5시간 뒤 식당 주인 62살 A씨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고하려고 봤는데 경찰분들 폴리스라 이렇게 막 쳐놓고 저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남자는 56살 도모 씨로 피살된 여성의 제부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버려진 흉기에서 도 씨의 DNA를 채취했고, 도 씨가 평소 처형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도 씨는 범행 후 부부의 차를 몰고 경주를 거쳐 강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한바에 의하면 강릉에 이제 흔적이 있었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른 친척들에게도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한편 강원 경찰 등과 공조해 도 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효능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한약재를 중국 등지로부터 들여와 유통시킨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한약재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도 검출됐는데요. 이들이 수입한 불량 한약재는 3,000톤 가까이로 시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창고입니다. 마대자루 수십 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세관 수사관들이 자루를 열었더니 하얀 조약돌처럼 생긴 덩어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수입이 금지된 진주모입니다. 진주모는 진주를 품고 있는 껍데기인데 수입업자들은 이걸 20배나 비싼 진짜 한약재인 진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없는 불량 한약재를 국내로 불법 반입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한약재의 양은 2,900여 톤, 시가로는 1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보세창고 직원, 통관 대행업자 등과 짜고 불법 한약재와 정상 한약재를 뒤섞는가 하면 검사용 샘플만 정상적인 약재로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것보다 그 보수 창고나 통과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전면에 배치한 그런 샘플을 가지고 검체를 수거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약과 지룡 같은 일부 한약재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돼 반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는 다른 약재를 대신 반송하고 카드뮴 한약재는 그대로 들여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세관은 수입업체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창고 직원과 통관 대행업자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정부가 추석 자금으로 9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이달 말부터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3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 관광 촉진, 서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돕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영도구 국민체육센터가 누더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천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도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는데요. 지하 헬스장은 에어컨 작동이 잘 안 되고 수영장 천장에도 이상이 발견되거나 스쿼시장 벽에도 틈이 벌어진 상태인데 영도구와 센터 측은 개보수할 곳이 많아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산 출신 민간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핵심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낙동강 물 문제 핵심 당사자인 부산 출신 인사가 모두 배제됐다는데요. 반면 부산과 맑은 물 확보를 두고 직간접적인 갈등을 빚어온 경남이나 대구, 경북은 민간위원 24명 중 7명이 포함돼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시민사회는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먹는 물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폐업을 선언한 해운대 그랜드 호텔을 한 시행사가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 폐업을 선언한 해운대 그랜드 호텔을 서울 지역 대형 시행사가 매입에 나서면서 이 호텔 땅이 어떻게 개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이 시행사는 매매가 성사될 시 해당 땅에 아파트, 주상복합은 짓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텔 노조 측은 위장 폐업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비가 내려 현재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전까지 오다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 선선해졌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도 하늘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한낮에 부산이 27도, 양산 29도,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초중반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장의 갑질 논란 보도 이어갑니다. 김선희 미술관장은 중요한 전시회를 앞두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전시 목적으로 본인 소장품 등을 기념품점에 놓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 관장이 들여놓은 작품 중에는 미술관 운영에 각종 심의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것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국제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기념품점을 손보기 시작한 김선희 미술관장. 기존 상품을 치우고 본인 소유의 판화와 각종 도자기, 그릇 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다름 아닌 미술관 운영위원회 소장품이었습니다.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는 미술관 사업계획 등의 각종 심의 권한을 갖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립미술관은 전시만으로도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서 애초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단체 등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은 가족관계에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을 관장 요청으로 빌려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쓰던 물건으로 판매 의도도 없었고 실제 팔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관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전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집에 쓰던 거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게 판매용이 아니니까. 어떤 거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저거. 아니요, 판매 안 하고. 전시만 하려 했다는 김 관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김 관장 본인의 소장품은 자신의 허락하에 실제 250만 원에 팔렸다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념품점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몰래 팔려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본격 감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오늘은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자영업 위기 극복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영도구 복례시장의 두부가게입니다. 상품 소개 배너와 좌식 판매대 등은 전통시장에선 보기 드문 매장 구성입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시장 상인이 함께 상품 디자인과 매장 구성 등을 바꿨습니다. 어묵회사 삼진어묵의 비영리 법인인 삼진이음이 영도구와 함께 진행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제 경쟁력이 있대도 개인 힘으로는 하기가 참 버거운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옆에서 이제 도움을 좀 주니까 그런 게 참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비전 같은 거 제시라든가. 복례시장 인근 삼진어묵 본점의 어묵 체험관, 어묵 만들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은 삼진이음의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입니다. 어묵 제조부터 세무, 자금 관리 등의 창업 실무 교육 과정 석 달을 수료한 뒤 창업을 할 경우 매장 입지 분석, 삼진어묵의 어육 제공 등 창업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 교육 마치고 나서 너희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이제 정보도 제공을 해주시고 이제 의육도 제공을 해주시고. 두 프로그램 모두 영도에서 시작해 사업 규모를 키워온 삼진어묵이 지역의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한 60년 이상 본점이 있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이 다 지역 아재이고 이모들이세요. 기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좀 더 지역과 밀착했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 인적 드문 골목길에 위치한 동네 횟집입니다. 동종업계 26년 경력이지만 식당 기업은 8개월 차인 횟집 사장은 부산은행의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변화가 느껴지세요? 홈피 보고 왔다든지. 네, 그거 보고 이제 전혀 소개가 안 된 가게인데 여기가 보다시피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고 또 단골이 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 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유동인구 수집 시스템도 가게 운영에 도입했습니다. 저희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녁 장사만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점심 장사 시간대 우리 가게 앞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게 보임으로써 우리는 점심 장사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점심 장사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부산은행은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이 같은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까지 자영업자 15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 위기 탈출을 위해 지역 기업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을 알몸으로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 외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저녁 6시 반쯤 부산시의회 건물 2층 남자 화장실에 옷을 벗어둔 뒤 여자 화장실 안팎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의회 건물 출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지상 승강기 문으로 돌진해 통로 8.5m 아래로 추락한 79살 A씨가 어제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승강기 문은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동 휠체어를 국가수에 의뢰해 조작 미숙과 기계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3층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집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거실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남구 백음포 인근 해상에서 79살 A씨가 운항하던 고무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구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쯤 해운대구 송정항 앞바다에서도 고무보트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낚시객 69살 B씨를 구조하고 고무보트를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5회 LG의 1-4-1루 상황에서 오지환의 타구를 신본기가 놓치는 등 잇따른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6회 초 롯데는 LG의 솔로 홈런을 내주며 2점 차로 뒤지다 6회 말 이대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 붙었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하고 결국 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의 건축 인허가는 2,329동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연면적은 240만 제곱미터로 42.1% 줄었고 특히 주거용 건물 인허가 연면적이 62.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착공 연면적도 154만 제곱미터로 39.8%의 감소세를 보였고 준공의 경우 연면적 341만 제곱미터로 9%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에어부산이 일본 노선 감축으로 남는 항공편을 대만 노선에 추가 투입합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14일 부산 타이페이 노선을 주 14회에서 17회로 증편하기로 한 데 이어 부산 가오슝 노선도 다음 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주 7회에서 9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부산대 이철순 교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부산 지역 여성단체와 부산대 졸업생들은 오늘 저녁 7시 부산대 장전 캠퍼스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관련 단체를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와 학장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철순 교수는 지난달 19일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고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를 탈레반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가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복지환경위는 이번 건의안을 다음 달 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9월 열리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1개 국가,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환경부 1차 심사에서 부산과 인천, 수원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오는 29일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오는 30일 송상현 광장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위한 자유시민 정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시민과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전 해체를 위한 공정별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 세미나가 오늘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80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원전 해체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보유 중인 해체 기술의 수준과 현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비가 내려 현재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전까지 오다가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나오실 때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 선선해졌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초중반에는 남부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